자, 셀프 재택치료 각자 도생 앓으면 백전백승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민들이 약국에서 상비약을 세트로 산다고 아비규환인데요. 약이 심지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셀프 치료로 바뀐 이 관리 시스템 올바르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치료받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소영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또 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드디어 셀프 재택치료 말이 나오고 또 각자 도생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되면 집에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확진이 되게 되면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연령이 많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연령이 적더라도 기저질환이 중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시설이나 병원으로 입소를 하고요. 네. 증상이 경하지만 생활 환경 자체가 감염에 취약한 경우, 가령 기숙사나 고시원 이런 경우 또는 공동생활 주택이어서 네네. 동선의 분리가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동선의 분리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면역 저하자가 있어서 전염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이나 이렇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미한 증상이면 대개는 재택치료가 네. 원칙이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또 생활치료센터 간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자의 주요 증상이 다들 궁금해하는데 감기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오미크론 자체가 네. 다른 변이 바이러스랑은 조금 다르게 상기도에서 조금 더 많이 증식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기존의 감기,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증상이 목이 아프고 이제 인후통이 제일 많고 네네. 콧물, 기침, 가래 같은 게 많습니다. 정말 일반 코감기, 목감기 이렇게 흔히 아는 우리 증상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치료약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MSD에서 나온 약 이런 약 필요 없이 보통 흔히 먹는 약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하여 오셨다면서요. 어떤 약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증상에 맞는 약을 직접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 가면요, 요즘 이렇게 세트로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팔아서 정상에 맞도록 이렇게 약을 구입하면 되겠는데요. 생각보다 약이 무지무지 많네요. 교수님 알으셨나요? 아니요. 처음 알았죠. 예전에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본인이 각자 사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떠세요? 약 고르는 방법 좀 슬기롭게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모든 재택 환자는 아니고요. 일반 관리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신 분들은 본인이 약을 사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군이 되지 않고 네. 기저질환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증상 치료로 갑니다. 내가 목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나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을 하면 되고요. 코막힘이나 콧물이 많은 경우에는 콧물약,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약을 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어요. 네네네. 이런 세트를 구비하셔서 증상에 맞게 내가 유독 심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만 딱 복용을 하셔도 되고 네네. 되게 근데 한 증상만 있진 않거든요. 네. 기침하면서 콧물도 나고 네. 근육통이 있으면서 그렇죠. 목도 아프고 네. 콧물도 같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약국에 있는 종합감기약을 드셔도 되거든요. 네. 종합감기약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종합감기약에 네. 해열 진통제, 소염제, 콧물약이 같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드셔도 되고 네. 내가 거기에 유독 기침이 더 심하다 하면은 기침약 하나만 추가해서 드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약, 이거 보면 증상이 네. 몸살, 발열은 뭐뭐 먹어라, 또 기침, 가래 뭐 먹어라, 인후통에는 뭐 먹어라, 구역 구토에 뭐 먹어라, 이렇게 다 이렇게 약별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감기약이면 또 하나로 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좀 정상별로 먹는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많은 거 그냥 다 먹어도 문제 없는 거죠?
이 약 이- 성분이 네. 조금 중복되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이 약을 한꺼번에 다 드시면 아,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수 있으니까 네. 뒤에 성분을 좀 보시고 네네. 중복 성분이 있으면 네. 빼고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저 가까운 약국에서 급하게 사온다고 저희들이 이거 피하라는 것도 아닌데 성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대개는 그 약국 가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무슨 땡땡당 뭐 이런 약들 보면 그 약만 사려고 사람들이 막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품명이 아니라 이 성분명이지 않습니까? 이 성분명 준해서 사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백신 맞았을 때 타이레놀만 맞아요. 구입하시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도 예. 타이레놀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레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성분 아세트 아미노펜 이런 성분이 중요한데요. 그죠? 네.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진자의 주요 증상 중에 이제 상기도 감염도 있지만 이제 발열이 중하기 때문에 결국 해열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열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대표적인 해열제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 네. 이부브루펜 계열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우리가 잘못 알린 타이레놀만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세트 아미노펜을 드셔도 되고 이부브루펜을 계열을 드셔도 되는데 네네. 뭐 약을 드셨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서너 시간을 보시고 뭐 네네. 이부브루펜 계열로 다시 드셔도 되고요. 아 효과가 없다면 네. 이부프로펜은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이렇게 교차해서 네네.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성분을 계속 드시면 그게 하루 용량을 초과할 수가 있어서 네네. 다량 복용이 되니까 네. 가령 아세트아미노펜 드시고 4시간, 5시간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부브루펜 계열을 한번 드셔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 술 마시고 먹으면 좀 간에 네. 무리를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부프로펜은 어떤 또 혹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부프로펜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드시게 되거나 혹은 어. 기존에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과량 드시게 되면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이 다양하게 많고 이렇게 선택한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증상이 좋아지면 정말 다행인데 증상이 이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어떤 증상이 악화되면 중증화 우려도 있고 한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가령 해열제를 드셔도 열이 4일 이상 계속 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기침이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거나 혹은 본인이 숨찬 증상은 잘 못 느끼겠지만 문장을 말씀을 하실 때 한 문장을 끝까지 다 한 번에 말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서 숨을 쉬게 된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호흡곤란, 흉통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한 문장을 끝까지 쭉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비대면 진료나 의료기관 혹은 119에 연락을 하셔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고 바로 아마 연락이 되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꼭 유념해서 본인의 상태를 적극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박성희 교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택 치료하실 때 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키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체온계나 이런 게 구비 안 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온계도 좀 구비를 하시고 또 중요한 게 코로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숨찬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키트를 받지 못하시니까 일반 이제 의료기 상사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를 구비해 놓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재택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체온계 구입할 수 있으면 꼭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오미크론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에 대해서 우리 박성희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역시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짬을 내서 이렇게 나온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 그 마음이 이 영상에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